네, 반짝 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라 계속해서 갈만한 테마 찾아보는 시간이죠. 갈 테마 가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HB투자그룹의 손열호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에 이어서 다음 주에 또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 건데요. 잘 부탁드릴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명을 받았고요. 저희 바로 지금 가고 있는 테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고요. K원전. 폴란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루마니아 수출 기대감 다시 노려볼까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관련한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들 해서 BHI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장부터 굉장한 급등세를 나타냈죠. 윗거리를 조금 담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에도 20%대 전후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전력의 경우에도 7%대 오름세, G2파워조차 6%대 오름세입니다. 나머지 종목도 원전주들 오늘 장에서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원전이라고 하면 이미 롤러코스터에 올라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그 폴란드에 수출을 한다고 했을 때는 뭐 상한가 나온 종목도 있고 20% 나온 종목도 있고 최소 두 자릿대였는데 다음 날은 불확실성이 있다.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바로 또 급락하는 모습 나타냈고 이번에는 루마니아입니다. 그런데 불확실성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저희가 접근해 보면 이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수익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연신 이렇게 맞다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 저는 뭐 부정적인 뷰보다는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고 이제 시청자분들께 그 안에서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어떻게 접근해 보는 것이 좋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원전이라고 하면 개인 투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섹터이고 그간 오늘 처음 부각된 뉴스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좀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전수전 같은 경우는 앵커님께 잘 설명해 주셨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 어떤 이제 원전 이슈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기다린 상황이었는데 장전에 나왔죠. 한수원이 루마니아와의 원전 수준에 참여하는데 이번에 이제 폴란드에서 우리한테 어떤 물을 줬던 미국의 협력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오늘 저점에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원고를 드리면서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뭐 앵커님이나 작가님께 좀 말씀드렸었는데 불과 원고를 넘겨드리고 방송 출연 1시간 전에 조금 아쉬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좀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수주전에 태클을 넣는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정확하게 그 뉴스가 부각되면서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지금도 원전 관련 종목들 보면은 몸통이 얇아지고 위아래로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트레이딩 스킬이 부족하신 분들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일단은 결론은 이렇게 잡고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도 수혜주가 있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리는 게 좋기 때문에 원전 관련 종목들을 다 분석을 해봤었는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한해서는 단기 트레이딩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지금 당장 접근이 가능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윗꼬리가 달려있고 외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로 바로 달려들기보다는 눌림목 공략, 스윙 관점의 공략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수행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 현 시점보다는 눌림목이 왔을 때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또 우리 위원님이 굉장히 종목을 많이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중에서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제가 준비한 종목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기본적으로 원전 관련 종목들이 뭐 어떤 재무 가치가 서서히 향상되고 있고 외인과 기관들도 저가 매수 들어와주고 있고 거래량도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매매하셔도 좋지만 저는 지금 TV를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트렌드 스킬이 조금 부족하고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장급 종목보다는 안정적이면서도 변동성은 크고 향후로도 실적 성장성이 있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리스크 관리는 최소화하면서도 기대 수익률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돼서 한전산업을 갖고 왔습니다. 종목 개요를 살짝 말씀드리면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 보수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실제 한수원 등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를 기록하면서 실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장에
많은 투자분들께서 중간 선거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 약간 숨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 섹터 이제 YTN을 비롯한 지분 매각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전산업도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분 매각 어떤 이슈에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수원에다가 에너지 저장 장치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 관련 실수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을 찾는다고 하면은 한전산업을 보셔야 되고요. 다른 시가총액은 3천억 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크게 가져갈 수 있고 연간 실적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일부 갖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외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 가능하지만 변동성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조금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 갈증을 채워줄 수 있고 일단 원전에 대한 수혜로 눌림목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아직 크게 상승하지 않았고 혹시라도 지분 매각 모멘텀이 부각된다고 하면은 그 이상의 초과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제가 원고는 9,900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9,900원을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9,400원, 단기적인 목표가는 11,500원을 잡고서 차근차근 모아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리스크는 최소화, 그리고 기대 수익은 극대화.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 거 어찌 알고 또 우리 팀장님이 꼽아주셨는데 이번 종목으로는 한전산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팀장님이 꼽아주신 갈만한 테마 저희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애플페이 이달 말 국내 상륙한다. 관련주를 따라잡을까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번 달 말에 이 상용화 소식과 함께 벌써부터 주가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페이 관련한 종목으로 한국정보통신, 이로운 등을 볼 수 있겠는데 현재 구간에는 1%대 오름세 0.8%가량 올라주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슈에 따라서는 NFC 단말기가 있는 곳부터 30일 날 시범 서비스를 도입한다. 드디어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애플페이를 외치셨던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번 달부터 시범 사업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관련한 종목들 지금 저희가 미리 담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리는 이야기 약간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차분차분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뿐만 아니라 애플페이도 사실 오늘 처음 나온 뉴스가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저번 달쯤에 이제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론과 한국정보통신이 강한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그 당시에는 애플이 어떤 좀 약간 특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주목받는 걸 싫어하는지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라고 부인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상 12월 중순에 이제 국내 상륙한다 이슈가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11월 30일, 11월 월말이라는 시점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어떤 성장주에서 가치 섹터도 사실 처음부터 가치 섹터가 아니었거든요. 어떤 기대감으로 성장을 보인 다음에 이게 정말 산업화가 되고 실적이 반영되면 점차적으로 가치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제가 이런 발언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애플페이가 성장이 아니라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는 단순하게 변동성, 기대감만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애플페이 같은 경우 점차적으로 뭐 결제 수단이나 범위나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이론이나 한국정보통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종목들이 여러 번 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론이나 한국정보통신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한다면 일단 손절가를 잡으시고 이 안에서 목표가를 잡으시면 좋은데 이거는 제가 떠나고 났을 때 갑자기 재료 소멸하면서 급락 났을 때는 이건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나 한국정보통신이 나쁘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애플페이가 11월 30일에 시행이 되면 그때까지 기대감이 상승하다가 시행 시점과 더불어서 재료 소멸로 차익실현 나올 텐데 그러한 리스크를 감안할 수 있으면서도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노려보신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페이 관련한 종목들은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 나 아니야, 나 그러지 않았어 라고 조금 움츠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도 관련한 종목들 계속해서 시세를 내주고 있으니까 저희가 선점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한국정보통신 이론보다도 조금 더 나은 종목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우선 뭐 그 종목들이 정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럼요. 근데 충분히 리스크는 적고 기대 수익률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고 실제 수혜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준비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종목명 KUG 이니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PG업을 영위하고 있죠. 결제 시스템이 없는 개인 사업자한테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뭐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언택트 수혜를 입으면서 실적이 강하게 상승한 종목인데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으면서 기간 조정을 겪으면서 거의 주가 바닥권까지 돌아왔는데 9월 중순에 애플페이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그 뒤에도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더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애플페이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PG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수혜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고 꾸준하게 수급 동향을 보면 외인과 기관, 외인은 거의 6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외인을 도와서 어제부터 매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가 상당합니다. 거의 업종 대비 한 5분의 1, 6분의 1가량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고 대장급 종목들에서 변동성 살짝 적을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 관리하면서도 기대 수익을 키울 수 있고 단순 애플페이에 대한 모멘텀, 제로 이제 매도 타점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워낙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매수가는 제가 13,500원. 이제 원고에는 13,100원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외인과 기관이 매집이 꾸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가 조금 올려도 좋을 것 같고요. 13,500원부터 13,100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고 손절가는 12,200원, 목표가는 15,000원을 잡고요. 11월 30일 이제 애플페이에 대한 부각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 슈팅이 나오면 분할 매도를 청산해 보시고 혹시 더 점진적인 상승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애플페이 국내 상용화 직전에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이 생방송에 맞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수가까지 변경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저평가 매력 부각되고 있고 수급도 괜찮은 종목으로요. 애플페이 관련한 종목으로 KG 이니시스 저희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테마 시간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HB 투자그룹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